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기운과 데이터의 흐름으로 당첨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또는 단순한 운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반복되는 흐름과 기운의 순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그 기운의 움직임을 명리학의 오행 원리, 사주적 관점, 그리고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 면밀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호를 감으로 고르기보다는 흐름을 읽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회차는 1191회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추첨이 예정되어 있는 로또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천천히 넘어가는 환절기, 기운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숫자 속에 숨겨진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과연 이번 주엔 어떤 기운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또 어떤 숫자들이 운명의 흐름 속에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매주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럼 본격적인 분석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또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세상의 기운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자리한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저희 채널은 그 흐름을 읽기 위해 매 회차마다 명리학의 오행, 추첨일의 간지, 그리고 출연 통계 데이터를 함께 분석합니다. 숫자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각 번호는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적 성향을 가지며 해당 회차의 일진이 가지는 기운과의 상생 또는 상극 관계 속에서 그 숫자가 상승할지 아니면 기운이 꺾일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 회 누적된 당첨 데이터를 통해 출연 주기, 미출연 간격, 번호 간 연계 패턴을 함께 분석하여 기운의 흐름과 확률의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포착합니다. 이번 1191회차 추첨일은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명리학적으로는 을사년 을유월 기해일입니다. 오행으로 분석해보면 연과 월에는 을목이 중복 등장하고 지지에는 사화, 유금, 해수가 각각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일간은 기토로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입니다. 즉, 이날은 목, 화, 금, 수, 토 모든 오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중심에 놓여 있으며 금의 기운과 맞부딪히며 긴장감을 형성하는 날입니다. 사화와 유금은 명리적으로 상극 관계로 이 에너지는 숫자 조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엔 기운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토의 기운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목은 화와 상생하는 흐름이므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름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 들녘 위로 바람과 비가 교차하며 풍경을 새롭게 바꾸는 시점입니다. 숫자 역시 단순한 수열이 아닌 기운의 결에서 피어나는 에너지라면 이날은 화와 목, 그리고 토의 기운을 중심으로 흐름을 읽는 것이 현명하겠지요. 로또 번호를 고르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번호를 뽑아야 할지에 집중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번호를 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특정 숫자가 가진 기운이 당일의 일진과 맞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이미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라면 그 번호를 포함하는 순간 오히려 조합의 전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번 1191회차의 날짜와 기운, 그리고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2번과 13번, 21번, 그리고 34번은 이번 회차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먼저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화의 속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이번 추첨일은 이미 사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불의 에너지가 지나치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 기운을 더한다면 상생보다는 과열로 이어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2번은 최근 1186회차에서 출연했는데 이는 불과 5회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번호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연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단기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번은 이번 회차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크며 제외수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13번은 목의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목은 평소에는 화와 상생하며 좋은 기운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번 추첨일의 구도는 다릅니다. 화가 지나치게 강하고 유금이 이를 억제하려는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에 목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으며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13번은 1187회차에서 출연했으며 이는 4회 전의 일입니다. 짧은 간격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에너지를 한 차례 발산했다는 의미이므로 이번 회차에서는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목의 기운이 흔들리고 최근 출연으로 인한 과포화 상태가 겹쳐져 13번 역시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1번은 수의 속성을 가진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첨일은 기토의 기운이 중심을 잡고 있어 토극수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물의 흐름이 땅에 막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21번은 1182회차에 출연한 이후 긴 공백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출연 주기가 평균적으로 7에서 10주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주기가 덜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20번대에서 다른 번호들이 활발히 등장하며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1번은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운적으로도 불리하고 통계적으로도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회차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3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34번은 금의 기운을 지닌 숫자로 이번 추첨일은 화와 금이 충돌하는 날입니다. 화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 속성의 숫자는 그 압박을 받아 힘을 내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계적인 흐름입니다. 34번은 1170회차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20회 이상 긴 잠복기를 이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장기 잠복수는 언젠가는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30번대 내에서 다른 30번대 번호들이 활발하게 출연하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4번이 다시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여전히 밀려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잠복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주변 번호들의 강세에 눌려 기운이 계속 봉쇄되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네 숫자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불리한 요소들이 뚜렷합니다. 2번과 13번은 최근에 출연해 이미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이고 21번은 토극수의 제약을 받으며 긴 공백 속에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34번은 장기 잠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구간의 다른 번호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는 2번, 13번, 21번, 34번을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전체 조합의 균형을 지키고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풍수지리는 단순히 집안 배치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과 기운을 조율해 나가는 지혜입니다. 이번 1191회차 추첨일인 2025년 9월 27일은 화와 금의 충돌이 강하고 목과 토, 수가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구독자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불의 과열을 시키고 금과 토를 활용해 중심을 잡으며 목과 수를 보완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불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번 회차는 화의 에너지가 이미 강하므로 집안의 붉은색 계열의 물건을 과도하게 두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흰색, 회색, 은빛 계열을 활용하면 금의 기운이 불을 제어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 같은 중심 공간에 밝고 단정한 색조를 배치하면 전체적인 기운이 한결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의 기운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수경식물이나 맑은 물이 담긴 투명한 병을 집 안에 두면 지나친 불의 과열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물을 크게 두거나 검은색 계열로 과도하게 표현하면 토의 중심 기운이 흔들릴 수 있으니 작고 맑은 형태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작은 물의 상징은 불을 식히고 기운을 순환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목의 기운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추첨일은 화와 금의 압박 속에 목이 약해진 날입니다. 따라서 집안에 푸른 식물이나 나무 소재의 소품을 두면 기운이 보완됩니다. 대나무처럼 곧게 뻗은 식물이나 행운목은 특히 좋습니다. 이는 목의 기운을 곧고 강하게 세워주며 구독자님의 생활 속 의욕과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토의 안정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는 모든 오행의 중재자이자 균형을 맞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흙이 담긴 작은 화분이나 황토색 장식품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행동은 발을 통해 흘러드는 토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풍수적 습관입니다. 공간이 정돈될수록 토의 기운이 강해지고 다른 오행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향 활용입니다. 남쪽은 화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이미 과잉된 상태이니 불필요하게 남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서쪽은 금의 방향이므로 화를 제어하고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이번 주에 산책이나 외출을 계획하신다면 서쪽 방향을 향해 보시는 것이 풍수적으로 적합합니다. 작은 산책이라도 기운을 바꾸는 중요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풍수의 핵심입니다. 공간과 물건을 아무리 바르게 배치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기운이 온전히 작용하지 못합니다. 이번 회차는 불과 금이 강하게 충돌하는 날이므로 마음 또한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고르게 하고 일상 속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운은 곧 토의 안정과 연결되며 불과 금의 긴장 속에서도 균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1191회차에는 불의 과열을 줄이고 금과 토로 균형을 잡으며 목과 수의 보조적 기운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기운을 다스리고 작은 물의 상징을 두며 푸른 식물과 흙의 기운을 활용하고 방향은 서쪽을 택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감사와 평온의 마음까지 더한다면 구독자님의 삶 속에 이번 회차의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91회차 로또는 불과 금이 강하게 충돌하는 날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균형을 찾고 흐름을 읽는 지혜가 있다면 누구나 행운의 문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희 된다의 로또는 단순한 번호 나열이 아니라 매 회차의 일진과 오행, 그리고 수천 회차에 걸쳐 쌓여온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독자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행운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첨이라는 결과는 단숨에 찾아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구독자님의 간절한 마음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여서 열리는 결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이 자리에서 구독자님과 함께 기운의 흐름을 나누고 그 속에 담긴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단순히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번호가 아니라 구독자님 개인의 사주와 맞닿아 있는 개인 맞춤형 행운 번호를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안내서가 될 것이며 보다 깊이 있는 기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기운을 타고 흐르며 언젠가 당첨이라는 눈부신 결실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도 저희는 변함없이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